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는 당국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5월 2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5월 2일 화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민주주의 SNS 서포터즈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3 헬로 대한민국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2023학년도 계절학기를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민주주의 SNS 서포터즈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SNS 활용이 가능한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입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 헬로 대한민국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 누구나입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독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캠페인 자원봉사 기획 및 참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65 HY 청소년 멘토링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2023학년도 계절학기를 안내합니다. 수강 신청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학사 일정은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로 총 15일입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마이크로 러닝 과목을 제외한 전체 교과목 절대 평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건 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자이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글쓰기 클리닉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학기 말까지이며 클리닉 분야는 교과목과 관련한 모든 글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퇴고까지입니다. 신청은 영웅 스토리 또는 글쓰기 센터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한 사람당 3번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김사월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길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와 로고송 듣고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 세상을 바꾼 위인들로 돌아올게요. 어느 날에 거치는 곳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평생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세상을 바꾼 위인들. I don't like this stranger staring at me. Yeah. Oh, my insecurities, wishing for something different. Oh, the things you do to me. 훌륭한 업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세계를 빛나게 해준 위인들. 오늘 코너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2일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교양과 함께 재미를 얻어가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요. I know you are. I found myself looking again, wondering why my body doesn't look like them. No, it might sound weird, but I refuse to pretend. And then you probably think the same every now and again.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어린이라는 호칭조차 없던 시절, 아이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베풀며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 열심히 운동한 사람. 오늘 알아볼 위인은 방정환 선생입니다.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인권운동가뿐 아니라 아동문학가, 독립운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를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서의 방정환 선생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조망해 볼까 해요. 예민하고 커다란 칭찬은 어색해지고 알잖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인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방정환 선생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부유했던 집에서 그는 개구쟁이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시 신식학교였던 소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1907년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그의 집안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이쯤부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도 누구나 10번쯤은 겪을 일인걸. 알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위한 운동가로서도 활동했지만 문학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이 문학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08년 10살이 된 그는 한 미술가에게 환등기를 선물받았죠. 환등기는 빔 프로젝터의 이전 형태로 조명을 통해 그림, 필름을 확대해 스크린에 비출 수 있게 하는 기계예요.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쳐다보지 않아도 당시 아이들에게 환등기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소년 방정환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무성영화 주인공 흉내를 내며 놀았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연극에 대한 흥미를 기르고 가난으로 겪은 슬픔으로부터 잠시 나와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방정환 선생에게 환등기는 마술과 같은 존재였어요. 마음과 같은 마음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연극에 대한 꿈을 기르던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토론 연설 모임인 소년 입지회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는 독립운동가 권병덕 선생이 조직한 모임으로 이곳에서 그는 동화 구연과 토론회를 하며 성장했어요. 이후 그는 상업학교를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집안을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서류를 필사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바라던 연극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죠. 앞에서 말 잘하는 수다쟁이 너 앞에 서면 벙어리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꿈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던 방정환 선생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1917년이었습니다. 그가 천도교 교주 송병희의 딸과 결혼하면서부터였죠. 조금 더 여유로운 형평에 놓인 그를 가로막을 장애물이란 없었어요. 다시 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쉬워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방정환 선생은 민족운동을 위한 비밀클럽 경성청년 구락부를 개설했어요. 이 클럽은 18, 19살의 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이라는 필명으로 번역가 생활을 하며 문학가로서의 꿈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1918년에는 그의 첫 각본 동원령을 연출하고 주연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천도교에서의 든든한 지원은 방정환 선생에게 날개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순회 강연을 다니며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고 수많은 소설, 수필,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출판인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는데요. 경성청년구락부와 함께 창간한 신청년, 그의 첫 영화 잡지 녹성에 이어 잡지 신여자의 편집 고문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뒤척이는 밤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그리고 1920년 그는 잡지 개벽의 도쿄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일본으로 떠나게 돼요. 일본에서 방정환 선생은 도요대학에서 철학과 아동문학, 아동심리학 수업을 청강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본격적으로 아동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됐죠. 방정환 선생은 이때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계 명작 10편을 번역해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간했어요. 표정일까 나 생각해 해맑은 아이 같은 그대의 눈동자 그 미소가 자꾸 밟혀서 눈에서 내 한숨만을 웃으나 어린이 문학에 눈을 뜬 방정환 선생은 1921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어요. 그리고 1923년부터는 아동문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해 방정환 선생은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했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던 시절 이 잡지는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잡지 판매에 발벗고 뛰어듭니다. 아니 내 얼굴 가득히 흐르는 땀방울 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안녕 나의 사랑 그대 미안해
직접 잡지를 들고 나가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잡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방종환 선생을 보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준 것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이 잡지의 인기는 높아져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해맑은 아이 같은 그대의 눈동자 그 미소가 자꾸 밟혀서 눈에서 내 한숨만 웃음만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 색동의 발대식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어요. 어린이날의 미래는 밝은 듯 보였지만 이후로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을 조건으로 총파업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에 경찰은 노동자의 날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날 행사는 매해 5월 첫 일요일에 진행됐죠.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공교로운 우연으로 탄압받기 시작한 어린이날은 1937년 일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심지어는 소년단체도 강제적으로 해산됐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날이 다시 살아난 건 해방 이후인 194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어린이날은 왜 갑자기 5월 5일이 됐을까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된 데에는 거창한 이유가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우연의 영향이었답니다. 광복 후 첫 어린이날이 있던 1946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 마침 5월 5일이었거든요.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날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어떨까. I see you walking down the street. I see you coming back inside. I know you're wondering what all this means to you. 방종환 선생은 일제의 탄압과 재정난, 소년운동 진영의 분열이 가져온 스트레스로 1931년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의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전까지도 동화필과 구연동화에 몰두했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유언을 남겼죠.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고요.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 would ever want than to have you back in my arms. 방종환 선생의 호는 소파인데요. 이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작은 물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활동하던 김기전의 호인 소춘과 연관지었다고 하죠. 엄청난 파도는 아니지만 작은 물결을 일으켜 어린이들을 위해 힘쓰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Do they sing for you the songs you always like? You're scared of all the lies. All you want is a sign. 일제강점기의 힘든 상황 속 어린이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 평생을 힘쓴 방종환 선생. 마지막으로 그의 말 중 인상 깊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며 오늘 코너도 이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린이가 올바르게 자라야 한다. 나의 독립운동은 어린이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the way you are.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 would ever want than to have you
오늘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방종환 선생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어린이 운동가로서의 방종환 선생뿐 아니라 자신의 꿈과 목표를 놓지 않고 이뤄낸 한 사람으로서의 그를 엿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백예린의 스퀘어 들려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위인들 김지현이었습니다. 안녕. 새로운 날 발견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쉬린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셀몬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k's 맛있게 식사를 하면 떠오르는 some dessert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현, 기술 황지후,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였습니다.